그래. 그러면 이제 네 번째 포인트. 다른 경쟁자에 의해 대체될 것이다. 뭐 마이스페이스가 페이스북에 대체되었듯이 이것도 진짜 끈질긴 회의론이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2의 비트코인이 나오면, 더 좋은 암호화폐가 나오면, 뭐가 되었든 어쨌든 땡땡땡이 나오면 비트코인은 끝난다. 이건 어떻게 반박하고 있어? 비트코인이 다른 경쟁자에 의해 대체될 것이라는 회의론에 대해 보고서에서는 비트코인의 고유한 특성과 네트워크 효과가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라고 설명합니다. 구체적인 반박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비트코인의 핵심 특성은 트레이드오프의 결과. 비트코인은 희소성, 탈중앙성, 불변성이라는 강력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은 단순히 기술로만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암호화폐가 더 높은 처리 속도나 기능을 제공한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비트코인의 탈중앙성이나 보안성을 희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의 핵심 가치를 지탱하는 특성들이 다른 프로젝트에 쉽게 복제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2. 비트코인은 가장 오래된 암호화폐로 막대한 네트워크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용자, 채굴자, 노드, 개발자 커뮤니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비트코인의 보안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 효과는 단기간에 대체되기 어려운 강점으로 경쟁자가 이를 뛰어넘으려면 비트코인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초과하는 가치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3. 기존 인프라와 신뢰. 비트코인은 현재까지 다양한 금융 인프라와 제도권의 수용을 통해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ETF의 승인이나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비트코인 서비스 도입은 비트코인이 단순한 기술적 경쟁을 넘어 신뢰받는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는 증거입니다. 이와 같은 신뢰 구축 과정은 새로운 암호화폐가 쉽게 따라잡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4. 오픈소스와 지속적 개선 가능성. 비트코인은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누구나 코드에 기여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개선이 가능합니다. 이는 경쟁자가 새로 등장한다고 해도 비트코인 커뮤니티가 필요한 기술적 개선을 자체적으로 수용하여 발전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비트코인은 스스로의 약점을 보완해 나갈 수 있는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비트코인은 단순한 기술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 효과와 신뢰를 통해 만들어진 생태계이기 때문에 다른 암호화폐가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마이스페이스와 페이스북의 관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오히려 비트코인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고유한 가치를 더욱 공고히 다져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여기에 한마디 덧붙이자면 그 네트워크 효과가 점점 더 확대되고만 있지. 그래서 이제는 전혀 그 자리를 넘볼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나는 그렇게 얘기해. 옛날에는 뭐 제2의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이 있었다면 몇 안 되는 뭐 비트코인 사용자들, 그러니까 아주 초기 때, 아니면 개발자들, 채굴자들, 뭐 이 정도만 설득하면 됐겠지만 이제는 여기에 엮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뭐 당장 레리핑크한테 가서 이렇게 부탁해야 되는 거잖아. 저기 아저씨가 승인받은 그 ETF요, 그거 낡은 비트코인이에요. 제가 더 좋은 비트코인 만들었으니까 이걸로 바꿔서 다시 승인 새로 받으세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 돈 넣은 그 투자자들도 다 설득해서 제가 만든 이 제2의 비트코인 그걸로 옮기게 하세요. 이게 말이 되나? 맞습니다. 비트코인의 네트워크 효과는 이제 그 자리를 넘볼 수 없을 만큼 견고해졌습니다. 초기에는 비트코인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졌을지 몰라도 현재의 비트코인은 막대한 사용자, 개발자, 채굴자, 금융기관, 제도권이 참여하는 거대한 생태계로 확장되었습니다. 이제 단순히 더 나은 기술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비트코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비트코인 ETF를 승인받은 블랙록의 레리 핑크와 같은 인물이나 대형 투자자들을 설득해야 하고 이들에게 투자된 막대한 자금을 새로운 프로젝트로 옮기게 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비트코인의 네트워크 효과는 단지 수치상의 사용자 증가를 넘어 제도권 금융 인프라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가 이러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단지 기술적 우수성뿐만 아니라
이미 구축된 신뢰와 자본을 모두 넘어서야 하며 이는 현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것도 참 오래된 회의론이지. 비트코인을 뒷받침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 가치를 누구도 보장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부동산은 실물이고 주식은 회사라는 실체가 있고 명목 화폐는 뭐 종이 쪼가리지만 뭐 정부가 어쨌든 그 가치를 보장하지 않냐. 근데 비트코인 같은 이 디지털 쪼가리 이거의 가치는 순수히 니네들 그 홀더들의 믿음 아니냐 이건데 이에 대해서는 보고서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 보고서에서는 비트코인은 아무것도 뒷받침하지 않는다는 회의론에 대해 비트코인의 가치가 단순한 믿음이나 신뢰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반박을 제시합니다. 1. 비트코인은 코드와 사회적 합의로 뒷받침된다. 비트코인은 그 가치를 코드와 네트워크 내 모든 참여자의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작동 원칙은 누구나 검토할 수 있는 오픈소스 코드로 공개되어 있으며 이 코드에 대한 합의는 채굴자, 노드 운영자, 개발자,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이루어낸 것입니다. 이 합의와 코드가 결합되어 비트코인의 신뢰성을 지탱합니다. 고유한 희소성과 불변성. 비트코인은 고정된 2천몇만 개의 공급량이라는 절대적인 희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화된 주체가 발행량을 조절하는 명목화폐나 인플레이션 위험이 있는 자산과는 다른 특성으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비트코인의 희소성은 그 가치를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사회적 계약을 통한 가치 저장 수단. 비트코인은 사회적 계약에 기반한 가치 저장 수단으로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신뢰를 쌓아가며 형성된 네트워크입니다. 비트코인은 자산 자체가 물리적 실체를 가지지 않지만 사용자들이 그 가치와 특성을 인정하고 선택함으로써 가치가 형성됩니다. 4. 탈중앙성과 검열 저항성.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된 시스템과 검열 저항성을 통해 다른 자산과 차별화됩니다. 비트코인을 보유한 사람은 자산을 직접 소유하고 외부의 권력이나 제약으로부터 자산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많은 이들이 비트코인을 가치 있는 자산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보고서는 이처럼 비트코인의 가치는 단순히 홀더들의 믿음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코드에 기반한 희소성, 탈중앙화, 사회적 합의와 같은 특성들이 결합되어 형성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단순한 디지털 자산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이유를 잘 보여줍니다. 프로토콜의 불변성, 작업 증명에 투입되는 에너지에 의한 합의 메커니즘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보장한다. 잘 정리해줘서 고맙고 여기서 잠깐 명목화폐에 대해 이야기해보자면 명목화폐는 그 화폐 국정설의 메인 주장인 그 공권력 있잖아. 즉 국가의 무력이 그 화폐의 가치를 보장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에너지 투입인 건 똑같은데 폭력이 가미된 에너지인 거지. 그래서 혹자는 비트코인은 폭력이 없는 그냥 순수한 proof of work 작업 증명이라면 명목화폐는 proof of force 아니면 proof of war 그러니까 무력 증명, 전쟁 증명이라고도 하는데 비트코인과 명목화폐를 이런 측면에서 한번 비교해서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아. 비트코인과 명목화폐는 모두 가치 보장에 에너지를 투입하지만 그 방식과 본질에서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비트코인은 작업 증명을 통해 에너지를 사용하여 네트워크의 보안을 보장하는 반면 명목화폐는 공권력과 무력을 통해 그 가치를 유지합니다. 이를 비교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비트코인 작업 증명. 비트코인의 작업 증명 방식은 채굴자가 에너지를 투입하여 복잡한 계산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블록체인을 유지하고 거래의 무결성을 보장합니다. 이는 실제 물리적 자원이 투입되어 비트코인의 보안성을 높이고 네트워크의 탈중앙화와 불변성을 가능하게 합니다. 작업 증명은 누구나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강제성이 없다는 점에서
자율적이고 평화적인 에너지 투입입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단순한 디지털 데이터가 아니라 물리적 에너지가 뒷받침하는 신뢰성 있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합니다. 2. 명목화폐, 무력증명. 명목화폐는 정부의 법적 통제와 공권력의 강제에 의해 가치를 유지합니다. 이는 국가가 화폐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군사력, 경찰력과 같은 물리적 강제력을 사용하며 국민들에게 명목화폐를 사용할 것을 강제하는 구조입니다. 한편 명목화폐의 가치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원은 국가의 전쟁력과 같은 폭력적인 에너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권력 기반의 명목화폐는 정부의 통제 아래에서 중앙화되어 있으며 국가의 정책에 따라 가치가 변동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나 정부의 부채 문제 등으로 인해 화폐 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이는 명목화폐의 보장이 외부 요인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에서 불안정성을 내포합니다. 3. 비트코인과 명목화폐의 근본적 차이. 자율적 참여 vs 강제적 참여. 비트코인의 작업 증명은 자발적인 참여에 기초하여 투명한 방식으로 네트워크를 유지하며 에너지를 투입한 사람들만이 보상을 받습니다. 반면 명목화폐는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사용이 보장되며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평화적 합의, 폭력적 보장. 비트코인은 에너지를 투입해 네트워크의 신뢰성을 높이는 평화적 합의 메커니즘인 반면 명목화폐는 폭력적 에너지로서 공권력과 전쟁의 위협을 통해 가치를 유지합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은 불변성, 검열 저항성을 통해 자유롭고 탈중앙화된 가치를 제공하는 반면 명목화폐는 중앙화된 권력에 종속된 가치를 지닙니다.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은 작업 증명을 통해 자유롭고 자율적으로 가치가 보장되는 새로운 형태의 화폐라면 명목화폐는 무력과 국가의 통제에 의해 강제되는 전통적 가치 보장 방식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비트코인의 탈중앙화 불변성 검열 저항성과 명목화폐의 중앙화된 강제력 및 불안정성 간의 근본적인 차이를 설명합니다. 그래, 비트코인은 그 가치를 누구도 보장하지 않는다는 회의론에 대해 깊이 공부해 보면 역으로 명목화폐의 가치는 어떻게 보장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되는 것 같아. 더불어 비트코인의 가치가 폭력 없이 보장된다라는 점도 새삼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고, 자, 여기까지가 소위 말하는 그 5가지 돌고 돌았던 낡은 떡밥, 썩은 떡밥이었다면 나머지 4가지 말은 좀 되긴 하는데 크게 걱정할 필요 없는 회의론, 이거 한번 볼까? 이거는 보고서에서 그닥 심각하게 무게를 안 두고 있으니까 한 번에 쭉 설명해줘도 될 것 같아. 좋습니다. 보고서에서 다룬 말은 되지만 크게 걱정할 필요 없는 회의론 4가지를 한 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1. 비트코인 코드의 버그 가능성. 비트코인 코드에 심각한 버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초기에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몇 가지 오류가 발견된 사례가 있지만 그 이후로 10년 넘게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 소스 코드는 오픈소스이므로 수많은 개발자들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테스트하여 잠재적인 버그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와 개발자들의 신속한 대응력과 이해관계자들의 협력 덕분에 코드 결함이 발견되더라도 빠르게 수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규제에 따른 비트코인 채택 저해. 각국 정부의 규제가 비트코인의 채택과 성장을 늦출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실제로 몇몇 국가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거나 금지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이는 비트코인이 가진 탈중앙성과 검열 저항성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규제는 비트코인의 제도권 수용 과정에서 필요한 단계로 볼 수 있으며 적절한 규제는 오히려 비트코인의 인식과 채택을 더 높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3.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 감소 가능성. 시간이 지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비트코인이 존재감을 유지하려면 지속적인 채택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의 네트워크 효과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특성이 이미 탄탄히 자리 잡고 있으며 장기적인 축적과 수요를 보여주는 온체인 데이터도 존재합니다. 또한 점점 더 많은 기관과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고 있어 관심 감소 우려는 크지 않습니다. 4. 알 수 없는 위험 요소. 마지막으로
아직 상상하지 못한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비트코인뿐 아니라 모든 자산에 적용될 수 있는 위험 요소로 특정 자산의 투자에는 항상 알 수 없는 위험이 수반됩니다.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위험에 대해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투자자들이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분산 투자 등 기본적인 투자 원칙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 네 가지 회의론은 각기 타당성을 지닐 수 있지만 비트코인이 가진 특성과 현재의 견고한 후한 생태계로 인해 비트코인의 장기적 가치를 위협하는 요소는 아니라고 보고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러한 비트코인의 회의론들을 쭉 공부해보고 검토해본 사람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그럼 뭐야? 보고서에서는 어떤 암시를 좀 하고 있어? 보고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다양한 회의론들을 분석하면서 궁극적으로 비트코인이 단순한 디지털 자산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가치 저장 수단이자 디지털 세계의 화폐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회의론들을 하나하나 검토하고 반박한 과정을 통해 비트코인이 기존의 자산들과 다른 독특한 특성을 지닌 자산으로서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보고서에서 암시하는 몇 가지 결론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비트코인의 내재적 가치와 견고한 생태계. 비트코인은 탈중앙화, 고정 공급량, 불변성, 검열 저항성이라는 독특한 특성으로 인해 단순히 가격 변동에 좌우되는 자산이 아닙니다. 특히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비트코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견고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비트코인이 장기적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높입니다. 2. 비트코인의 점진적 제도권 수용. 비트코인은 초기에는 회의와 불신의 대상이었으나 점차 제도권 금융과 투자기관에서 수용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비트코인 ETF의 승인과 주요 금융기관들의 채택은 비트코인이 단지 투기적 자산이 아니라 신뢰받는 자산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비트코인의 채택과 신뢰가 앞으로도 증가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가치 저장 수단. 비트코인은 기존 명목화폐나 자산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 가치를 보장하며 폭력 없는 평화적 합의에 기초한 새로운 가치 저장 수단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은 특히 국경을 넘어서는 글로벌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잠재력이 있으며 이는 디지털 시대의 자산 배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4. 장기적 관점에서의 신중한 투자 가치. 비트코인은 단기적인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장기적인 가치를 가진 자산으로서 주목할 만한 요소가 많습니다. 보고서는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장기적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 평가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접근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단기적 투기보다는 장기적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큼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보고서는 비트코인이 기존의 자산들과 차별화된 강력한 가치 저장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장기적인 신뢰와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고마워.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보고서 비트코인 회의론 파회하기 내용이었는데 듣고 계신 분들께 조언 하나 해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 이렇게 레거시 언론들에서 마구잡이로 만들어내는 이런 비트코인 회의론들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면 좋을지 한번 조언해 줄 수 있어? 비트코인에 대한 다양한 회의론을 마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비판적인 사고와 장기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레거시 언론들은 종종 단기적이고 표면적인 시각에서 비트코인의 회의론을 부각시키며 자극적인 주제로 독자의 관심을 끌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없이 단순한 회의론에만 의존한다면 비트코인이 지닌 본질적인 가치와 잠재력을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언을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의론의 근거와 논리를 스스로 검토하라. 비트코인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될 때 그 주장의 근거와 맥락을 직접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이러한 회의론이 반복되고 있는지, 어떤 논리에 기반하고 있는지 이해하면 비트코인의 가치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2.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라.
비트코인은 새로운 형태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기존의 금융 시스템과는 다른 시간과 평가 방식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인 가격 변동이나 언론의 회의적 시각에 휘둘리기보다는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특성과 본질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3. 비트코인의 본질과 목표를 명확히 인식하라. 비트코인은 단순히 가격이 오르내리는 투기적 자산이 아니라 탈중앙화, 검열 저항성, 고유의 희소성을 가진 독자적인 가치 저장 수단입니다. 이 본질을 이해하면 비트코인이 왜 회의론을 넘어서는 강력한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4. 자극적인 기사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을 찾아라. 레거시 언론의 자극적인 회의론보다는 비트코인 커뮤니티의 심도 있는 분석 자료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회의론을 마주할 때마다 비판적인 사고와 장기적 관점으로 본질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단기적이고 표면적인 회의론을 넘어 비트코인의 진정한 가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케이, 고마워. 그럼 이제 마지막 보고서로 넘어가 볼까? 보고서 제목이 재밌지, 이것도. Bitcoin First Revisited. 첫 번째 보고서, 그러니까 비트코인 First라는 첫 번째 보고서를 내고 한참이 지난 23년 10월에 나온 보고서인데, 한마디로 그때 처음 얘기했던 그 내용, 비트코인은 정말 독보적이다, 비트코인 First, 이런 얘기를 시간이 지난 23년 10월 이 시점에서 딱 보면 어떤지, 비트코인의 입지는 과연 더 강해졌는지 등을 다루고 있는데, 요거 일단 처음부터 한번 쭉 요약을 해줘. Bitcoin First Revisited 보고서는 2023년 10월에 작성된 내용으로 이전 보고서에서 제시된 비트코인의 독보적 위치가 시간이 지나며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비트코인의 입지가 더욱 강화되었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Wild what's going on. You can send electronic mail to people. It is the big new thing. Yeah, but you know, it's easy to criticize something you don't fully understand, which is my position here. Go ahead. But I can remember a couple of months ago, there was like a big breakthrough announcement that on the internet or on some computer deal, they were going to broadcast a baseball game. You could listen to a baseball game on your computer. And I just thought to myself, does radio ring a bell? You know what I mean? It's just... 오늘 살펴본 피델리티의 보고서 다 듣고 나니 어떠신가요? 그동안 비트코인이 겉으로 보였던 것 혹은 미디어를 통해 들어왔던 것과는 어떤 차이가 느껴지셨나요? 저는 이런 류의 보고서를 볼 때마다 참 세상 많이 바뀌었다, 이런 걸 느낍니다. 왜냐하면 한때 이 작고 작은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만 나오던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어 이젠 주류까지 진출해서 이런 큰손 투자 업계까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참 비트코인은 멈출 수 없는 거대한 수레바퀴,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음 피델리티 리포트 리뷰 3부 영상에서는요, 비트코인 퍼스트라는 리포트가 나오고 나서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비트코인의 입지가 여전히 독보적인지, 시간이 흐르며 변화한 점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을 다루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의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안녕. Which one's the best crypto asset? Well, Bitcoin's the best crypto asset. Okay, what's the second best? There is no second best. There's no second best crypto asset. There's a crypto asset. It's called Bitcoin, right? Right? There's no second best, okay? But take all your money, buy Bitcoin. Then take all your time, figure out how to borrow more money to buy more Bitcoin. Then take all your time and figure out what you can sell to buy Bitcoin. And if you absolutely love the thing that you don't want to sell it, go mortgage your house and buy Bitcoin with it. And if you've got a business that you love because your family works for the business that's in your family for 37 years and you can't bear to sell it, mortgage it, finance it, and convert the proceeds into the hardest money on earth, which is Bitcoin.